국가의 성립 이전 신들이 일본 땅을 지배했다 하여 신대라고 불리던 시기, 이때 당시에 문자체계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 일본 신화에 따르면 그 당시부터 이미 일본어를 음절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고유의 글자들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글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신대 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아닌 아즈모 문자, 아이루쿠사 문자, 호츠마 문자, 아비루 문자 등 다양한 하위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마도에 전해지는 아비루 문자는 한글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비루 문자는 한글의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한글이 일본 땅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아비루 문자가 조선 땅으로 넘어가 한글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딱 들어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음절 문자가 쓰였다면 굳이 한자를 들여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고 중세 이전으로 소급되는 고고학적 유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언어학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기대기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신대 문자의 존재를 논파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대 문자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일까요? 문자에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가 존재하는 걸까요? 네, 놀랍게도 신대 문자에 속하는 문자들 간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모두 50음도에 맞춰 글자가 배열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50음도란 현대 일본어의 가나를 50개 칸에 맞추어 순서대로 표현한 표로 아, 이, 우, 에, 오, 가, 키, 쿠, 케, 코, 사, 시, 수, 세, 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10개의 자음을, 세로 방향으로 5개의 모음을 배열한 표죠. 고대의 문자가 현대의 음운체계에 딱 들어맞다니 이상합니다. 정말 고대 일본어, 더 전문적인 용어로 상대 일본어의 음운체계는 현대의 음운체계와 잘 대응되는 것일까요? 우선 자음부터 살펴보면 상대 일본어의 자음문가는 현대 표준 일본어의 그것과 상이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타행부터 훑어보면 현대 일본어에서 타행이 다, 지, 즈, 테, 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상대 일본어에서는 따, 띠, 뚜, 떼, 도 이런 식으로 읽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대 일본어에서 1개, 2개, 3개가 히토츠, 후타츠, 미츠인데 반해 상대 일본어에서는 미토뚜, 뿌따뚜, 미뚜 이런 식으로 발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렸겠지만 하행의 음가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에는 하, 히, 후, 해, 허 이런 식으로 읽지만 먼 과거에는 빠, 삐, 뿌, 빼, 뽀로 발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토뚜, 후따뚜가 아닌 미토뚜, 뿌따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순음태화라고 부릅니다. 양순음이었던 빠, 삐, 뿌, 빼, 뽀가 시간이 지나 양술마찰음 화, 휘, 후, 회, 호가 되고 나중에는 하, 히, 후, 회, 호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벌써 자음부터 다른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음의 음가가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50음도에 맞추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한글의 글자 이응을 인두마처럼 아로 읽는다고 해도 한 글자의 음가만 달라졌을 뿐 한글의 전체 글자 개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글자와 음가 사이에는 1:1 대응이 존재하니까요. 뭔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뇨가나를 통해 문헌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요가나란 한자의 또는 뜻을 빌려 고대 일본어를 기록한 방식으로 보통 7, 8세기에 널리 쓰였고 마녀슈, 일본서기, 고사기 등 여러 자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5, 6세기의 유물인 이나리야마 철검에도 마녀가나가 쓰여 당대 사람들의 인명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대 한국어의 경우는 너무 자료가 없어서 기본적인 단어들조차 알기 어려운 것과 대비되는 항목이네요.
아무튼 마녀가나를 통해 상대 일본어의 의문체계를 헤아린다고 했으니 마녀가나로 적힌 당시 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키, 이키, 유키, 기미, 스키, 기리, 키.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 단어들은 모두 키 음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단어들을 빨간색, 파란색 그룹으로 나뉘었을까요? 어차피 발음이 같을 텐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현대에는 발음이 같지만 마녀가나가 사용되던 당시에는 두 부류로 분명히 구분되었으니까요. 이는 에도시대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최초로 발견하였고 하시모토 신키치에 의해 일본학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상대 특수 가나 표기법에 의하면 상대 일본어는 일부 음절을 감류와 을류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음절이 아니라 2단, 에단, 5단에 속한 여러 음절에도 감류와 을류의 구분이 적용되었고 앞서 말한 키 음절도 역시 감류, 을류로 분류되어 빨간색 그룹은 감류에, 파란색 그룹은 을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대문자의 진위성은 완전히 끝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대문자에 속한 모든 문자들이 50운도에 맞추어져 있고 그중 하나도 상대 일본어의 의문체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대문자가 진짜라면 감류와 을류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일본의 신대문자는 과학적, 언어학적 근거를 상실한 위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